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 오피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쓰는 워드나 다양한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상에서 구현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웹상에서 이런 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MS 한카피를 사거나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이 사업인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들을, 그러니까 B2B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먼저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시장을 확실하게 갖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수익은 나고 있는 회사이긴 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M&A를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세원을 인수하고 또 가발 만드는 회사,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회사를 우노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 다 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 이게 상장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적극적으로 M&A를 하는 건 좋은데, 이 회사를 사서 그 회사를 잘 키워가다가 중간에 또 팔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를 사고 팔고를 하면서 그 사이에 수익을 취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재무활동이기도 하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자기 주력 사업에서 회사를 키워가고 주력 사업에서 돈을 꾸준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사가지고 그 회사를 M&A해서 그 돈으로 재무적 이익을 취하는, 이게 단순히 그 재무활동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 현금을 갖고 좀 수익이 더 좋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에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꾸려가다가 나중에 주가 차익을 본다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M&A 해서 수익을 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보여주기에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가 이 폴라리스 그룹의 가장 최상위기업이고, 이 회사가 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이라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만든 클라우드나 PC나 또 엔터프라이즈용 기업용이죠.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그런 것에서 받는 수수료를 갖고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원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공조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도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그 폴라리스 우노는 이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들쭉날쭉 하는 것 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폴라리스 세원이나 폴라리스 우노는 기업 가치를 좋게 평가받을 때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그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꾸준하게 매출 150억대 전후에서 수익을 내주고 있고, 이 기업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60억으로 따블라고 올해도 한 60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그 각 사업 분야마다 일정하게 매출은 꾸준히 일으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3분기까지 177억의 매출을 했지만 이번에는 629억으로 거의 3더블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16억 정도 순이익에서 53억 정도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금융수익이 313억이나 발생하면서 이 금융수익이 전체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좀 왜곡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상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고는 이러한 실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요번에 275억이나 냈는데요. 이런 275억이나 내는 이 당기순이익을 매년 꾸준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수익이 발생을 해서 발생한 이벤트적 수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거에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자칫하다가는 이 금융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자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주주는 조성우 대표가 14.67% 갖고 있어 최대주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폴라리스 우노나 폴라리스 세원이 나란히 쪼르륵 이제 있는 형태를 구하고 있죠. 하지만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하고의 사업적 연관성은 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전혀 이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폴라리스 우노나 폴라리스 세원도 시장에서 적정하게 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라리스 지배구조는 조성우 대표가 가장 최상위이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 지배주가 되고, 이 조성우 씨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지배하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폴라리스 세원을 지배하고 폴라리스 세원이 폴라리스 우노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폴라리스 세원을 통해서 리노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폴라리스 세원을 통해서 리노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들어간 자금이 총 한 구주 매출과, 그러니까 구주를 인수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하는 돈 해서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돈이 나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리노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너무 비싸게 돈을 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리노스가 보유하고 있는 AI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 파워보이스라는 그 기업을 이 리노스를 인수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 돼서 이 파워보이스를 통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AI 오피스가 좀 더 이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갖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회사 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폴라리스 세원을 통해서 리노스를 인수하게 됐는데, 이 구주 매출과 또 구주 매수와 그다음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약 한 400억 정도 돈이 나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폴라리스 오피스의 AI가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펼쳐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기술,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고, 또 리너스를 통해서 이러한 오피스 AI 기술을 뭐 사업화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미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에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 한 5천원 4천원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한 11,000원 정도로는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4,000원, 5,000원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만들어낸 이 3분기 실적이라는 게 경상적으로 자기들이 오피스라는 그 주력 사업을 내고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이쪽 사업만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금융 수익을 통해서 이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적인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할인 요소를 제외하고 난다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더 낮게 평가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리노스를 인수하면서 일종의 이것도 이 머니게임 양상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너 쪽은 이 M&A를 갖고 회사에 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수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뜨고 있는 건 역시 AI 때문에 그런데요. 인공지능. 이 오픈 AI가 챗 GPT를 이용해서 챗 GPT 스토어라고, GPT 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이 자기네 이 앱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이 GPT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AI 오피스 사업이 나름대로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작년 상반기에도 인공지능 AI 바람이 불어서 AI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어요. 그때 적으면 100%고 길면 한 200%, 300%까지도 짧은 기간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연초에. 이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오피스 AI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 수익 사업화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오픈 AI 쪽의 챗 GPT를 이용한 GPT 스토어라는 걸 열면서 확실하게 수익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분기마다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작년 2024년 그러니까 3년까지 실적은 그런대로 좋을지 모르지만
2024년 들어와서, 왜냐면 금융수익과 같은 이 이벤트적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2024년 1분기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면 연초부터 리노스를 인수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이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 인공지능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빠지게 되면, 즉 테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빠져버리면 이제 남는 건 실적밖에 없는데, 그 실적도 금융 수익을 통한 이벤트적 수익이 아니라 자기네 사업에서 꾸준히 낼 수 있는 경상적인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기업의 가치가 온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